구독, 좋아요. 일본이 진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0.75% 하니까 뭐야 이거 너무 낮은데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올린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해외에다 투자를 하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게 끝나가지고 2024년에 잠깐 있었던 그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2024년에 잠깐 있었던 그 엔캐리 청산의 공포처럼 그럼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캐리 청산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원래 첫 번째 맞는 매가 제일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 때 한번 우려가 있었고요. 예. 지금도 사실 지금 오늘 BOJ에서 발표하기 전에 네. 이미 증시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요. 미리 미증시가 반영이 됐다.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네.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어허. 뭐냐면 지금 BOJ에서 코멘트가 나왔던 게 예. 이번에 25bp를 인상을 했는데 내년 6월쯤에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어허. 예, 지금 그러면은 그럼 일본이 1%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허. 이제 일본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점점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씩 올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사실 일본인들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일본 엔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년 동안 거의 금리가 1%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금리가 낮은 일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점점 금리를 인상시키고 그럼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낮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트레이드 청산하는 우려. 그러니까 일본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회수해갖고 갚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단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약간 그 일본의 금리가 좀 변동을 하면서 이거 엔커리 청산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렇게 엔화가 급등하고 그 니케이 지수죠. 그렇다면 일본의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환율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 오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 오늘도 1,480원 선 여기를 두고서는 1,480원으로 올라가다가 뭐 환율을 방어를 하는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방어를 하지만 결국 방어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고 내년이 되면은 1,500원으로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내리고 있지 않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고환율은 한미의 금리 역전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점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의 금리하고 결국엔 다시 정상화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환율 문제는 해결될 거다. 네. 이런 낙관론을 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평론가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물론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저는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가 낮아지는 시점에 항상 시장 폭락이 나왔어요. 어허. 저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보시면은 저 노란 색깔이 미국 기준 금리고요. 예. 지금 빨간 색깔이 한국 금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2% 이상 높았는데 어허.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미국이 그냥 금리를 확 낮춰버렸죠. 예. 저 때 전 세계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저거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가 예. 저 때 금리를 확 낮추면서 역전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허.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 정도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가 이제 3.75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랑 1.2%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확 낮춰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만약에 1%까지 낮추면은 뭐 사실 원달러율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항상 저 시기 때마다 급락이 나왔어요,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외부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타이밍에 항상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슈가. 근데 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아지면 다들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저 때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 더 올라갔습니다. 오. 네, 지금 저게 이제 닷컴버 볼 때거든요. 99년부터 네. 2001년 사이에 네,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 금리가 어떤 미국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우리가 금리가 정상화 됐는데 네. 근데 그때 보니까 환율은 올랐어요. 환율은 오히려 오른다. 네, 근데 환율이 안 올랐던 적이 저 세 번 중에 딱 한 번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막 그 해결이 빨랐던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1,500원 갔을 때가 그때예요. 예, 리먼 예. 브라더스. 어허.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그때 좀 웃겼던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괜찮았거든요. 예. 오히려 2009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도 화면 보시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환율이랑 이런 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변수들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관론자리 얘기하는 네.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점점점 낮아져서 네. 한국의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더 높은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네. 환율은 오히려 더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이군요. 지금 과거 사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미국 금리가 내려지면은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건데 항상 과거를 보면 미국 금리가 급하게 낮아지면서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저런 팬데믹처럼 이런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저 시기 때마다 뭔가 이슈가 생겨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뭔가 또 어떠한 이슈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AI 버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버블이 아니다 맞다라도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막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우리는 지금 AI 산업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AI에 국부펀드 투자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1999년 당시에 닷컴버블하고 그렇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비슷해요 지금. 어허. 비슷한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돈을 잘 벌어서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라는 점은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지만 근데 이만큼 뭔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어떤 기대감이랑 이런 것들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터진다면 그게 이제 급락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 어허. 그러한 패턴들이 지금 과거랑 뭔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진짜 거예요. 말씀하신 게 비슷한 게 한미 네.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환율이 오른다고 그러셨는데 네. 실제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금리 차이가 제일 많이 났을 때는 2%포인트까지 났는데 지금 1.25로 줄었잖아요. 네. 1.25로 줄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충분히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환율이 내년에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간다. 1,530원을 찍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1,53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고환율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네. 우리 기업들이 힘듭니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 원자재는 거의 그렇죠. 수입이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대형 마트라던가 뭔가 물건을 구매하실 때 가더라도요. 그러면은 수입해오는 그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원이 올라가면 그 비용 자체가 판매에 부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판가에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어허. 왜냐하면 저 중개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들어와서 파는 물가가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중간에서 누가 독점해가지고 가격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기업을 자꾸 옥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아니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우리는 원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민생 안전 해가지고 기업들 옥죄면서 물가 올리지 말라고 계속 압박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저게 환율 때문에 WTI는 계속 내려가는데 그렇죠. 환율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WTI도 서부 텍사스 네. 진출유도 그렇고 두바유 원유도 그렇고 그렇죠. 북해산 브렌트유도 그렇고 네. 다 기름값이 지금 싸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올라요. 네. 그게 저게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일을 뭘로 사옵니까? 달러로 사야 되죠.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저게 대표적으로 휘발유랑 경유가 예.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겨울철에 난방해야 되고 그렇죠. 자동차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생활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저 부담이 더 생기겠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원자재 수입하는데 비싼데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해야 되냐. 그 비용 아끼려면 인건비 절감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하고 아니 실제로 네, 구조조정 희망퇴직 받고 은행권에서 그렇게 구조조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AI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네. 일을 그냥 AI가 다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인건비 계속 나가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예. 안 좋은데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은 더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안 돼, 경기도 안 좋아져, 기업들은 부담을 줘. 그러면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그러니까 퇴직금 주고 뭐 월급 몇 달치 더 주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달러율 올라가면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대학을 졸업해도 뭐 취직을 할 곳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뭐 사실 극단적으로 IMF처럼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원달러율 올라가면요,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내수 경제가 돼서 내수 경제가 돼가지고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린 이유가 내수 경제가 받쳐주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물가의 상승은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에 발맞춰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건전한 인플레이션. 근데 갑자기 그거보다 막 몇백 퍼센트를 막 뛰어버리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확 풀어버리니까 그 미국이 CPI가 9%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막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여태껏 지금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 살아나니까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안 되기에 금리를 올려서 조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할이 그거예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지금 금리를 조절을 못 하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시킨 이유가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동결을 시켜놓고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아직 못 잡았다 그거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요. 문제가 더 생겨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은 이것도 주담대랑 이런 부동산 PF랑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건설회사들 다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을 한국은행 총재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여유로운 거죠. 음흠. 왜 우리는 지금 경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너무 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조절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네. 안 되더라고요. 아니 다카이치 총리는 뭐 네. 170조 원인가 네. 돈을 막 푸는 확장적 그렇죠.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받쳐주려면 원래 네. 제가 예전에 배웠던 뭐 네, 경제 맞아요. 지식에 따르면은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보다 밖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요. 네.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흡수해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뿌려봐야 중앙은행 그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속도를 조절하는 거다. 맞습니다. 어허. 그게 지금 너무 현명하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뭐냐면 예. 채권을 풀죠. 예. 돈은 푸는데 금리를 올려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를 급격한 속도로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풀되 물가가 한 번에 치솟으면 안 되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폭 자체를 조절시키려고 하는 게 딱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